남윤수, 김선영 팀은 강화도 만이산의 전설을 선택했다. 우리나라의 대표 설화 중 하나인 신선 설화를 선택한 것. 이 아래 동네 나무꾼이 셋이 이 산을 나무를 하러 왔는데 아주 먼 옛날 깊고 깊은 강화도 만이산. 마을의 나무꾼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나무를 하기 위해 산을 올랐는데 산을 오르다 의문의 노인들이 바둑 두는 것을 우연히 구경하게 된 세 사람. 바둑 구경에 빠져서 해가 지고 나서야 산을 내려온다. 그런데 분명 반나절이 지났을 뿐인 마을은 그들이 몰라볼 만큼 변해 있었다. 산 밑의 마을은 이미 3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었던 것이다.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다는 속담이 생기게 된 신선 전설. 두 사람은 이 전설에서 어떤 부분을 모티브로 삼았을까? 저희 팀은 이 시간의 흐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갖다 가지고 변주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재밌는 설화니까 기대됩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저희 이야기에는 반시원이란 한 남자가 등장해요. 이 사람은 평범한 공무원이고 아주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느 때와 같이 무료한 하루를 보내고 퇴근하는 반시원. 그에게 빨간 편지 한 통이 배달됐다. 왔어? 저녁은? 결혼 7년 차 권태기 부부. 신혼의 단꿈도 끝난 지 오래다. 지루하기만 한 그의 삶에 유일한 취미가 한 가지 있었으니 바로 퍼즐 맞추기. 퇴근 후 무료한 여가 시간을 퍼즐로 달래다 보니 그의 실력은 어느덧 고수급이 됐다. 아차, 그 편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던 반시원에게 어느 날 날아든 빨간 편지 한 통. 이 작은 편지 한 통이 그의 인생을 바꿀 큰 변화의 시작이 되는데 봉투 안에는 반시원에게 보내는 달콤한 유혹의 동영상이 있었다. 신선원이라는 곳에서 퍼즐 게임에 참여하면 너에게 상금을 준다는 초대장이었다. 반시원은 이거야말로 하늘이 주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퍼즐만 맞춰도 7억! 눈 감고도 맞추는 퍼즐이 아니던가. 다음 날 신선원으로 찾아간 반시원. 그러나 그곳은 차 한 대도 보이지 않는 이상한 지하주차장이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신선원에서 나왔다는 남자는 은밀하게 반시원을 안내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인상이었지만 별 수 없이 엘리베이터에 따라탔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엄청난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눈을 떠보니 생전 처음 와보는 낯선 동네. 그곳이 바로 신선원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어둠 속에 앉아있는 신선원의 사장이 보였다. 사장은 게임에 앞서 몇 가지 조건의 계약서를 제시했다. 사장은 바로 이제 계약서를 내립니다. 계약서의 첫 번째 내용은 퍼즐을 2시간 내에 완성해야 되고 첫 번째 성공 시 1억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두 번째 성공 시 2억 원의 상금, 세 번째 성공 시 7억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조건 하나가 덧붙여졌다. 그런데 시간을 준다는 의미는 뭡니까? 별거 아닙니다. 게임을 하면 시간이 가죠. 시간이 간 만큼 상금을 얻게 될 테니까요. 시간을 준다는 조건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일단 의심은 뒤로 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안내를 받고 들어선 퍼즐 게임방. 퍼즐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던 그였기에 빠르고 침착하게 그림을 맞춰 나갔다. 종료 시간 5분 전. 반시원은 드디어 마지막 조각을 끼우고 퍼즐을 완성했다. 뭐야?
이거 나잖아. 이상하게도 완성된 퍼즐에는 낯선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혼란스러움은 잠시 통장에 입금된 상금을 확인하고 뛸 듯이 기뻐하며 집으로 달려갔다. 당신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그러나 아내의 반응은 상상 밖이었다. 당신 미쳤어? 3일 동안 말도 없이 외박하다 들어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3일? 별거 아닙니다. 게임을 하면 시간이 가죠. 이거 신선 언니랑 반시원은 아내에게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텅 빈 주차장에서 만난 검은 옷의 사나이부터 낯선 장소에 있던 신선원의 퍼즐 게임까지.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늘 쪼들리며 살던 반시원 부부는 갑자기 생긴 공돈으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호사를 누렸다. 우선 큰 차를 한 대 사고 쇼핑도 마음껏 즐겼다. 하지만 1억 원의 행복은 길지 않았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반시원. 또다시 그에게 신선원으로부터 두 번째 초대장이 도착한다. 네, 그래서 반시원은 다시 신선원으로 가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테이블이 있고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예전만큼 그렇게 쉬운 퍼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5분을 초과를 하고 아깝다. 그렇죠. 조각을 완성하게 돼요. 2억이다! 이번에도 역시 완성된 퍼즐에는 알 수 없는 모습에 자신이 있었다. 도대체 이건 뭘까? 2억 원의 상금을 들고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온 반시원. 놀랍게도 집안에 온통 빨간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다. 그가 퍼즐을 맞추는 동안 반시원의 집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딜 갔다 이제 오는 거야? 3년 동안 어딜 갔다 이제 오는 거냐고! 3년의 시간이 지났단 말인가? 반시원이 초과한 5분의 시간. 그 결과는 3년이라는 시간 속에 엄청난 불행을 몰고 왔다. 반시원의 아내는 그가 없는 동안 생활고에 시달리다 빚더미에 올랐다고 했다. 자, 이제 남은 선택은 하나. 반시원은 최후의 결심을 한다. 지나간 3년의 시간과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길. 아내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방법은 마지막 퍼즐을 성공하고 7억 원의 상금을 타는 길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신선원으로 향했다. 마지막 퍼즐 게임. 반신원은 혼신의 힘을 다해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 번째 퍼즐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제한 시간을 훌쩍 초과하고 반시원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눈을 뜬 곳은 낯선 거리. 무의식적으로 손에 쥐어진 통장부터 확인했다. 약속대로 7억 원의 상금이 입금돼 있었다. 그러나 다시 살펴본 통장에 찍힌 입금 날짜는 2040년. 무려 30년의 시간이 흘러간 뒤였다.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볼 사람도 알려줄 사람도 없었다. 반시원에게 남은 건 지친 몸과 통장 하나뿐이었다. 그리고 지금의 이 모습은 이미 예정돼 있던 것이 아닐까. 아내를 찾아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찾아간 곳은 병원이었다. 누구신가? 여보, 누가 당신을 찾아왔어? 그가 찾은 아내는 이미 늙고 병든 노인이 돼 있었다. 그리고 초로의 노신사가 늙은 아내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왜 어리석게도 퍼즐을 맞추고도 이 사실을 예감하지 못했을까? 믿기지 않았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었다. 모든 일이 시작된 곳,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되돌릴 수 있는 곳, 신선원으로 찾아갔다. 제발. 과연 반시원은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 제발 되돌릴 방법을 알려주세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내가 떠나는 이곳에 사장 자리를 맡으시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의 시간을 받는다면 당신은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나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오. 난 당신이 3번의 퍼즐을 모두 맞추는 바람에 드디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나 몬트를